어서와, 클쌤이야. 자, 오늘 할 내용은 평균에 관한 얘기거든. 제목 써놨지만은 이게 평균이야. 이름이 산술평균, 그리고 이름이 기하평균. 요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참고로 조합평균이라는 것도 있어. 이게 너희들 대표값 같은 것도 원래는 평균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중3 때 배워봤더니 중앙값도 있었고 최빈값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 마찬가지로 평균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써야 하는 여러 가지들의 평균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지금 이 시점에 알아야 할 내용은 산술 평균이 뭔지, 기하 평균이 뭔지, 그들의 관계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해서 산술 평균은 요거야, 요거. A와 B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2분의 A 플러스 B, 이게 산술 평균. 우리가 항상 쓰던, 일상생활에서 늘 쓰던 그런 평균이 산술 평균이야. 그리고 곱한 값에다가 루트를 씌워놔 버린 루트 AB, 얘가 기하 평균이라는 평균의 값이야. 참고로 AB 더한 값분의 곱한 값의 2배, 얘가 조화 평균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얘는 나중에 2학년 내용 때 2학년 되면 또 배울 거야. 그래서 이게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화 평균인데 얘들은 항상 특별한 법칙이 성립하더라. 어떤 법칙?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진다. 즉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는 거지.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등호는 A와 B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합니다. A, B 서로 같으면 요거 값이 A 되고 A, B 서로 같으면 루트 A 제곱에서 A 되겠지.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평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산술 평균 자체가 분수꼴의 표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분수 표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이런 꼴로 바꾸어서 적용을 많이 시킬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산술 평균은 뭔지 알겠어. 우리가 늘 써왔던 거니까 뭐 영어 수학 평균 얼만데 뭐 내가 1년 동안 받았던 한 달 용돈 평균이 얼만데 이런 거. 늘 평균 낼 때 산술적인 평균이 산술 평균을 썼었거든. 근데 기하 평균은 뭐지? 갑자기 왜 튀어나왔지? 얘가 정말 평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까? 궁금하잖아. 예를 하나 들어볼게. 너희들이 어, 방학 때 용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처음에 들어갔더니 생초보고 왔네. 시급 10,000원을 줄게요. 사장님이 이제 시급 10,000원을 줄게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막 열심히 일했어. 그 일정 기간 지나서 이제 한 달 지나서 사장님이 딱 보더니 얘 열심히 일하고 일 잘하는데 해가지고 야 너 일 잘하니까 시급 2배로 올려줄게. 시급 20,000원을 줄게. 이야 이 같은 일을 하는데 2배가 올랐잖아. 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막 열심히 일했어. 그랬더니 거의 전문가가 돼버렸어.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는 야 너 일반인이 아니구나.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야. 시급을 20,000원이 아니라 16,000원을 주겠어. 우와 엄청나게 인상이 됐지.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자. 너의 시급은 평균 몇 배 인상되었니? 라고 물어볼게. 자 미리 그 화살표를 꺼놨는데 처음에는 몇 배가 인상됐냐면 2배. 그 다음 달에 몇 배 인상되었어? 8배. 그러면 몇 배가 인상되었냐라고 계산을 해볼 건데 평균 몇 배라고 물어본 거잖아. 앞에 평균까지 적을까? 그래서 이 값의 계산을 위해서 2배와 8배를 더한 후에 두 번의 인상이니까 2로 나눠주겠지. 그러면 얼마가 나오니? 5배. 평균 5배 올랐어요 라는 결론이 나오거든. 그러면 맞는지 한번 보자. 평균 5배니까 처음에도 5배 올랐어요 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도 5배 올랐어요 라고 적용을 시켜볼게. 그러면 처음에 10,000원에서 5배 올랐으면 얼마가 돼야 돼?
5만원. 그리고 5만원에서 5배 오르면 얼마 돼야 돼? 25만원. 근데 16만원밖에 안 되잖아. 어라? 평균 5배가 아니네. 이런 평균을 구했더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될 수가 없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평균적으로 평균 몇 배 올랐니라고 물었을 때 사용하는 평균이 산술 평균이 아니라는 거야. 이때는 어떤 평균을 쓰냐면 기하 평균을 쓰는 거야. 그러면 기하 평균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 2배랑 8배 아니야. 2배랑 8배. 그래서 루트 2랑 8을 뭐 한다고? 2랑 8을 곱하기 할 겁니다. 그러면 루트 얼마가 되노? 28, 16이라서 그늘을 없애면 4배. 평균 4배 이상 되었어요. 그럼 4배가 맞는지 한번 볼까? 처음에도 4배, 그 다음에도 4배를 적용시켜 보면 처음에 만원에서 4배 올랐다. 그러면 얼마를 받는 거지? 4만원. 4만원에서 4배 올랐다. 얼마 받는 거지? 4사 16. 16만원. 딱 떨어지네. 맞는 계산이 나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하평균이라는 이런 도구를 써야지 이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구나를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조합평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줄까 말까. 기본 강의니까 조합평균은 심화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자. 아무튼 조합평균을 써서 평균을 산출해 내야 되는 경우가 따로 있어. 각각의 용도가 다 있는 거야. 대표값처럼 그런 거야. 그래서 각각의 용도가 있어서 이러한 평균들이 존재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사조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가 항상 이런 부등식의 관계가 성립한다더라. 이게 중요한 거야. 얘를 잘 알아둬야지.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자면 얘는 A와 B에 대해서 두 개의 값이 있을 경우에 얘기를 했잖아. 쌤, 만약에 A도 있는데요, B가 있으니까 또 문제가 되겠죠? 근데 C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산술 기하평균이 존재하나요?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만드나요? 일단 산술 평균은 여러분들이 알잖아. 3분의 3개의 합을 할 거니까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산술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눈다. 이게 산술 평균이잖아. 그 다음에 조합 평균은 뭐냐면 아까 안에 값들을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다 그랬지. 그 얘도 곱해. A랑 B랑 C랑 곱해. 다음에 루트를 씌워. 근데 아까는 몇 번 곱했냐면 2번 곱했거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제곱 글이 된 거야. 근데 지금은 몇 번 곱했냐면 3번 곱했잖아.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을 써야 돼. 세제곱근 ABC. 조화평균은요, 걔는 지금 써먹진 않을 거지만 저는 그래도 알고는 싶어요. 곱이야. 서로의 곱. AB, BC, CA분의 3AB, C인데 얘는 뭐 어차피 나중에 지금은 필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넘어가시고, 그래서 평균을 이렇게 구할 건데요. 얘도 관계가 성립하나요? 당연하지. 얘도 항상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고? 우리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요 둘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한다. 오케이?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적용시켜 문제를 풀어야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문제를 풀어야 합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어진다 그러면 산술, 기하평균 써먹는 내용이 되는 거야. 첫 번째, 아까 전제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나머지는 값들이 양수여야 해. 양수일 때 성립하는 값들이야. 그 관계야. 두 번째는 합이 일정하게 어떤 값을 가지거나 곱이 일정한 어떤 값을 가지거나 합이나 곱이 일정한 값을 가질 때,
그때 최대값을 물어보거나 최소값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산술기하평균이라는 내용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 얘기야. 이제 이게 말로만 있으면 잘 모르니까 이거를 예시를 통해서 좀 익혀보도록 하자. A, B가 양수 그리고 A, B의 곱이 8일 때 2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 그럼 첫 번째 조건 양수, 둘 다 양수 맞지? 합이나 곱이 일정. 이 같은 경우에는 곱이 일정하게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어떤 값 구하라? 최대랑 최소를 구하라. 최소값 구하라 나와 있지.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산술기하평균이라는 내용을 써먹는다. 그럼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2A와 B를 가지고 평균을 내버려. 어떤 평균과 어떤 평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내버려. 2A와 B 가지고. 그럼 첫 번째 산술평균을 하면 2분의 2A 더하기 B가 될 것이고 기하평균을 하면은 둘이 곱한다 했지? 그럼 2A와 B를 곱하면은 루트 2AB인데 이들의 크기를 비교하면 항상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분수꼴이라서 아까처럼 아까 뭐라 했냐면 이게 분수꼴이라서 이렇게 분수 아닌 꼴로 문제 풀 때는 한 번에 바로 적는 게 더 편합니다 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 아무튼 그래서 이런 표현이나 이 더하기 어차피 양면에 2를 곱할 거야. 2루트 2AB 이런 표현이 다 똑같으니까는 이렇게 처음부터 들어가자. 그게 편하다. 그 얘기였어. 아무튼 이게 성립합니다. 그리고 양변을 정리하게 되면은 요 AB의 값이 얼마냐면은 AB가 8이라 그랬거든. 그럼 루트 16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루트 16이라는 말은 4네. 그럼 2 곱하기 4는 8. 즉 식을 정리하니까 2A 더하기 B가 8보다는 크나 같다. 이런 결론이 나와. 그럼 최소값은 얼만데? 제일 작을 때는 8이라는 거지. 왜? 이 값은 8보다는 같거나 큰 값인데 크면 최소가 안 되니까 제일 작을 때는 8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최소값은 8입니다. 오케이? 또 하나 더. 이번에는 A, B가 양수이고 2A 더하기 B가 20을 일정하다. 20이란 값을 갖는다. 그때 A, B의 최대값을 구하라. 양수 조건, 양수 다 나왔지. 이번에는 합이 일정하게 나왔지. 그리고 최대 나왔지. 그래서 얘도 산술기하 평균을 써먹는 문제다. 어떻게 할 거냐? 얘를 하나의 항으로 보고 얘를 하나의 항으로 보고 산술기하 평균 써먹자. 그래서 2A 더하기 B가 항상 크나 같다. 누구보다? 2루트 얘들의 곱인 2AB보다. 근데 주어진 값이 2A 더하기 B가 20이래. 좌변이 얼마? 좌변이 20. 그럼 20과 1을 약분하니까는 10 나오겠지? 해서 좌변에 10 남고 우변은 2가 약분되어서 루트 컴퓨터 꺼지는 줄 알았네. 갑자기 화면이 왜 이래? 루트 2 AB 이게 왜 이래? 그리고 AB가 먹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좌변은 100이 되고 우변은 제곱하면은 양수니까는 그냥 근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AB 즉 AB는 AB 쪽으로 작다니까는 작거나 같다. 2로 나누면 50. 항상 50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을 가져. 그러면 최대값은 50이 되겠지. 되겠니? 하는 김에 또 예를 더 들어보자. 자, x가 양수일 때 얘의 최소값 구하라. 첫 번째 양수 조건 나왔지. 두 번째 뭐가 없네. 세 번째 최소값을 구하라 나왔는데 두 번째가 합이나 곱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왜 그런 게 없는데요? 아니야. 자세히 보면은 얘가 뭐냐면 하나의 항이 x고 하나의 항이 x분의 4 아니야? 얘는 둘을 곱해버리면 4라는 일정한 값을 가지게 돼. 왜냐면 x와 x분의 1이 역수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직접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얘 또한 산술기하 평균을 써먹는 내용이다. 그러면 풀이는 바로 들어가면 되겠지. x 더하기 x분의 4가
크거나 같습니다. 2 루트 x 곱하기 x분의 4보다.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은 얘의 약분돼 버리면은 루트 4고 루트 4는 2와 같으니까는 2와 1을 곱하면 4 나오겠지요.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4가 크거나 같다. 항상 4보다는.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인데요? 최소값은 4. 오케이? 직접 제시하지 않더라도 역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곱이 일정하다는 것을 준 상태인 거야.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한 개만 더 예를 들어 볼게. 둘레가 20일 때 넓이의 최대값은 직사각형이고 가로가 A, 세로가 B입니다. 컴퓨터가 약간 열받았나 봐. 이게 원어투가 밀림 현상이 좀 있는데 좀 심하네. 자, 직사각형이고 가로가 A, 세로가 B, 둘레가 20, 넓이의 최대값. 그러면 양수 조건이 있습니까? 있지. 왜? A와 B는 한 변의 길이기 때문에 양수 조건이 되는 거지. 그리고 합이나 곱 중에서 뭐가 일정하지? 둘레가 20이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로? A 더하기 B가 10으로 일정한 거지. A 더하기 B는 10. 그리고 최대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도 역시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하라는 내용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는 겁니다. 그래서 합이 10인데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넓이는 AB야. AB의 넓이, AB의 최대값 구하라는 그 얘기야.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A 더하기 B는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2 루트 AB보다. 그런데 A 더하기 B가 10이거든. 좌변은 10이란 얘기 아니야? 그럼 이를 약분하면은 5가 남을 것이고 루트 AB. AB 양수니까 양변 제곱을 하게 되면 AB는 AB 쪽으로 작거나 쪽이니까 AB 쪽으로 작다 쪽이니까 작거나 같다. 5를 제곱하면 25. 그래서 항상 25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최대값은 항상 제일 클 때는 25가 되겠지. 참고로 둘레가 일정할 때 가장 큰 넓이를 가질 경우에는 얘가 정사각형이 되는 경우야. 그래서 A가 5, B가 5가 되어서 넓이가 25가 나올 때가 최대의 넓이를 가지는 경우가 되겠어. 자, 이럴 때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내용을 써먹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평균에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는 것이 있더라. 그게 뭔데? 값이 양수로 나왔을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평균이 산술평균, 그리고 곱에다가 루트 씌워놓은 게 기하평균이더라. 근데 왜 다루는데?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다룬다. 등호 성립할 때는 언젠데? 둘이 같은 값을 가질 때. 그리고 얘를 문제에 활용할 때는 분수꼴 피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많이 쓰더라. 그럼 실제 기하평균 쓰더라 이럴 때 예를 들어 봤고. 그리고 값이 3개 나오면 어떻게 되는데? 값 3개 나와도 평균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문제를 접할 때는 이런 경우에 산술기하평균을 써서 풀라고 하는 문제이다. 어떤 경우? 양수로 나왔고 합이나 곱이 일정하게 나오고 근데 구하라는 것이 최대나 최소를 구하라고 할 때 그때가 산술기하평균을 써먹으라고 하는 타이밍이다. 얘를 써서 문제를 풀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얘가 왜 성립하는지 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같이 다뤘으면 했었는데 시간상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따로 강의를 촬영해야 될 것 같고 내용을 진행하다 보니까 증명을 빠뜨리고 진행을 했거든. 간단하게 이거 왜 성립하는 거야? 하고 증명만 짧게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증명 짧거든. 증명 내용은 AB가 양수일 때 얘가 얘보다 항상 크나 같다. 이 등호는 AB 같을 때 성립한다. 이거 왜 그런가? 자, 얘 쓰는 방법이 뭐냐면 아직은 정리 안 했고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지만 저번에 한번 나왔던 것처럼 어떤 값에서 어떤 값을 뺐을 때 결론이 0보다 크다.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 이 방법을 써봅시다.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값이 2분의 A 더하기 B 요 산술평균이고 B에 해당하는 값이 기하평균이겠지. 루트
AB. 얘가 결론적으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밝힐 거야. 일단 분수꼴의 덧셈뺄셈이니까 뭘 한다? 기본적으로 분수꼴의 덧셈뺄셈은 통분한다. 그럼 2분의 A 더하기 B에다가 마이너스 곱하기 2가 되어서 루트 AB. 그런데 여기서 AB가 양수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루트 A하고 얘를 제곱을 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2분의 A 대신에 루트 A라고 표현하고 얘를 제곱을 했습니다. B 대신에 루트 B라고 표현하고 얘를 제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루트 AB를 분리해서 루트 A와 루트 B로 따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분자를 왜 이렇게 굳이 복잡하게 표현하나요?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라고. 만약 이해가 잘 안되면 이렇게 하세요. 루트 A를 뭐 라지 A, 루트 B를 라지 B라고 치환해보면 컴퓨터가 버티기 힘들어하는데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얘는 A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A가 라지 A, 루트 B가 라지 B, 그 다음에 얘는 B의 제곱.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니까 요거 써먹으려고. 그래서 이 식은요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런 모양으로 표현이 돼요. 그렇다는 말은 양수분의 양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양인지 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완전 제곱하면은 그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요. 그렇다는 말은 뺐을 때 앞에 있는 값이 이 뒤에 있는 값보다 항상 얘를 성립해요. 즉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항상 얘가 성립해요. 오케이? 언제 0되는데? 분자 0돼서 0되는 수밖에 없잖아. 분자 0되려 그러면 루트 A, 루트 B 똑같아야 되겠지. 둘 다 양수인 상태니까 루트 A, B, 루트 B 똑같다는 말은 A와 B가 똑같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자,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한 개 더 다뤄야 되거든.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 근데 지금 좀 길어져가지고 여기서 끊을 테니까 요 연습을 하시고 어떤 조건에서 이 공식이 발동되는지 조건 같은 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잘 눈여겨 봐주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하고 그리고 대수관계 비교법 요까지 하고 단원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